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로 돌아보는 김 선생의 뉴스 현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게 될 뉴스의 현장은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은 북한 대첩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 보고 있는 장소는 경복궁 권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앞마당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북한 대첩비가 되겠는데요. 오늘날에는 사실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 비가 뭔지에 대한 관심조차 사실 잘 받고 있지 못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임진왜란 당시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정문부의 의병 활동을 기록했던 비가 바로 이 비가 되겠는데요.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일 전쟁 이후에 1905년에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었다가 100년 만에 되돌려봤었던 비가 바로 이 북한 대첩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에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장 신뢰를 받았었던 불패 장군이 바로 이 가등청정이었었죠. 가토 기요마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양에 입성해서 궁궐을 불태우고 난 뒤에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당시 피신에 있었던 선조의 두 아들 임해군과 순하군을 사로잡기도 했었고, 함경도 지역을 손에 넣고 두만강을 건너서 여진족까지 공격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가토 기요마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들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선비 정문부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가토 기요마사에게 최초의 패전의 쓴맛을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6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했었어. 이 싸움을 통틀어 북한 대첩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반란군이었었던 이 국경인 국세필 정말수와 연계했었던 이 왜군들을 물리쳤었던 것이 바로 이 북한 대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당시 북한에서 용맹과 기계를 떨쳤었던 정문부를 비롯해서 이 함경도 지역의 고려 예종 때부터 조선 선조 때까지 8분의 이 전쟁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북한 유적 도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경 입비도로부터 시작해서 창의 토해비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첫 번째가 척경 입비도로서 고려의 윤관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야연 사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김종서의 육진의 개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야전 부시도라고 하는 것은 신숙주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출기 파적도는 여유소, 무신 여유소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등림 영회도에서는 남이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일전 해의도에서는 신립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순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수책 거적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함경도 지역의 많은 장군들의 이야기를과 더불어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정문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 하게 되면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과 행주 대첩의 권율을 우리가 늘 꼽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 바로 이 정문부였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당시 북한이었던 함경도 지역의 많은 전쟁과 영웅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이 그림은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소장을 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런 것과 더불어 함께 이 정문부의 무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북한 대첩비가 되겠습니다. 자, 함경도 북평사로 부임을 했었던 최창대가 숙종 때에 세운 비가 바로 함경도 길주에 세웠던 비가 북한 대첩비가 되겠는데요. 당시 임진왜란 당시가 아니라 이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비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북한 대첩비문을 보더라도 사실 의병들의 공적을 시기를 해서 결국 이 정문부는 이 당시에 포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와서야
결국 주목받게 된 것이 정문부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국내에서조차도 이 정문부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숙종 때 와서야 세우셨던 정문부의 이런 대첩비조차도 1905년에 일본군이 이 비석을 자기들이 이런 지역을 담고 있는 비석이라고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해 왔었던 것이 바로 이 정문부의 북간 대첩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북간 대첩비의 주목을 처음 하게 된 것이 조수왕 선생이 되겠고요. 그것을 뒤를 이어서 최소면 선생께서 이 조수왕의 글을 읽고 야스쿠니 신사에 이 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이래로 2005년, 그래서 결국 이 비를 가져간 지 100년 만에 남북한이 함께해서 이 북간 대첩비를 되돌려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북간 대첩비가 북한에 있는 그 원래 있던 자리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복제를 해서 지금 경복궁과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또 의정부에 있는 정문부 장군의 묘소 등에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북한 대첩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 원래 비와 경복궁과 의정부에 세워져 있는 북한 대첩비를 통해서 이곳은 정문부의 의병 활동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간의 노력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 이 북한 대첩비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멀리 여러분들 백악산 아래에 경복궁 관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북한 대첩비가 되겠고요.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어렵게 돌려받아서 이 자리에 복제비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정문부의 북한 대첩을 기억하기 위한 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렇게 되돌려받아서 복제되어 세워져 있는 이곳을 우리는 무심히 지나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못지않게 바로 이 정문부의 북간 대첩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 시간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은 북한 대첩비를 역사로 돌아보는 뉴스의 현장으로 소환해 보았습니다.